한자에서 배우기를 읽기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다를 거예요.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논문을 쓰시는 분들, 한자에서 배우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위니캇이나 비온이나 뭐 볼라스, 이- 최근에 정신 분석적인 핫한 이론들이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사례 중심으로 녹아 있어갖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상담을 좀 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내담자한테 손에 쥐어줘야 되고, 뭔가 내가 좀 유능해야 되고, 뭐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상담이 힘이 들어가서 사실은 내담자들보다 앞서고 이렇게 조급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책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어, 알고 있는 것, knowing. 하고 알지 못하는 것, not knowing 사이에서 바이너클라 이중 시각을 가져라. 이제 이건데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만의 이중 시각이 아니라 사실 외부 현실과 내부 현실에 대한 이중 시각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마치 상담자만 내담자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상호 주체성 상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상담자가 내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다라고 의식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내담자가 상담자를 읽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너클라 이중 시각이 알고 있는 것 knowing, not knowing 뿐만이 아니라 의식, 무의식, 환자, 치료자, 뭐, 이렇게 외부 현실, 내적 현실, 의식, 무의식, 이런 여러 가지가 이중시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 안에도 이제 선생님들이, 읽어 오셨겠지만, 음, 이 임상 현장에는 약간 겁먹은 두 사람이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담자는 뭐, 마치 뭔가를 다 습득하고 내담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상담을 망치는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내 남편을 다 알아. 나는 내 자녀를 다 알아. 나는 너를 다 알아.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인지 나는 모른다는 소리예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전이, 역전이, 실험적 동일시, 내면화된 슈퍼비전, 내적 슈퍼비전,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갖고 많은 정신분석적 이론들을 녹아내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 책이. 이 책을 지금 1장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내가 편안해져요, 상담자가. 많은 거를 내려놓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강박적인 뭐 해결자, 구원자, 뭐 이런 조언자,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그게 없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게 되고, 여기서 이제 비혼의 말이 나오잖아요. 비혼의 말은 이제 비혼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고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뭘까요? 욕망도 가지지 마라. No desire. 기억도 하지 마라. No memory. 이해도 하지 마라. No understanding.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알지 못함에 열려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욕망을 갖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하고 내 틀을 갖고 내가 내담자를 끌고 가게 돼요. 내 욕망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어머니하고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해야지. 상담자의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완벽한 해석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요번 챕터에 나오는 것처럼 징검다리 해석 혹은 반쪽 해석. 그 이유는 뭐냐면 해석을 하는 주체도 사실은 내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욕망을 내려놔라. 우리가 욕망이 앞서면 끌고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 욕망을 내려놔라. 기억을 내려놔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사례 지도를 하다 보면, 아,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 뭐, 지난번에 어떤 거 하면서 자꾸 현재의 너를 만나지 않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너는, 여기서 이제 비혼이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가 없다. 이미 강물은 흘러갔어. 어제 나도 나는 아니야. 지금 내가, 그러니까 사례 지도를 하면 요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실래요? 하고 주제를 자꾸 줘, 내담자들한테. 근데 주제를 내담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실까요? 라든가 이렇게 내담자한테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지금 현재의 새로운 너를 만나지 않는 거. 이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챕터에 보면은 우리 전체적인 조망을 갖고 있지만 그 세션에서는 그 회기 내에서는 새로운 내담자와 직접적인 만남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이제 기억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해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슈퍼비전을 하다 보면 뭐 이거는 구강기적인 문제고 이건 발달상에서 무슨 문제고 이 사람은 어디 어디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마저마하다라고 탁 내담자를 이해하는 어떤 사례 개념화를 갖고 있어요. 그 개념하에다가 이 내담자를 딱 틀을 지어 넣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함. 지금 이 회기에서 새로운 너를 만나는 창조적인 작업을 해라. 이게 노잉과 낫 노잉의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알지 못함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얘기가 비원이 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이 세 가지에 굉장히 많이 붙들려 있죠. 음.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안 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저랑 같이 클래스 들으신 분들은 저는 상담 중에서 이 개념이 제일 좋아요 했던 게 뭐죠? 네가티브 케이퍼빌리티잖아요. 그죠? 네가티브 케이퍼빌리티. 번역으로는 수동적인 능력, 수동적 능력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전경에 나가서 설쳐대지 말아라. 포저티브하게 내가 전경에 나가서 설쳐대지 말아라. 네가티브. 배경으로 빠져 있어라. 전경에서 끌고 가고 자기가 자기를 찾아가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내담자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일 수 있는 능력, 배경으로 빠져줄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은 뭐에 대한 어떤 베이스에서 나오냐면 어떤 이게 비혼이 말하는 faith라는 배경에서 나와요. 비혼이 말하는 faith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가 faith가 있으면 내가 나대질 않아. 그리고 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그리고 나는 반쪽만 촉진시켜줘.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담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자의 열린 태도.
이게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예요. 음. 그래서 수동적일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까 얘기한 어 이론적인 지향 뭐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많은 이론적인 지향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비법적인 EMDR 이런 것도 있죠.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Reproduction, Reprocessing. 그러면 눈음적으로 하면서 감각을 완화시키는 재처리 과정, 뭐 이런 기법이 있다든가, 아니면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 뭐 이렇게 두음만 따갖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향성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이론적인 지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람하고 만나는 거,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하는 거는 사적 동일시, 전이와 역전이, 저항과 역저항, 역할 반응성, 실험적인 동일시, 적 슈퍼비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가고 있나, 너하고 나하고 지금 여기서 즉시성, 이미디어스. 지금 여기서 어떤 상호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창조적인 열린 태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지향성을 갖지 말라가 아니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런 거는 아까 이제 읽어주신 것처럼 종이다, 종. 내가 내 앞에 있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내담자가 나한테 반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와 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고 가는 것, 이게 다 동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례 지도를 하다 보면 이론이 앞서 있고 사람의 상호작용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무의식에는 시간 개념이 없다. 1차 과정적 사고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도 없고 모순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대칭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책에서 대칭성이 있었어요. 만약에 영희가 철수가 나한테 화가 났다고 느꼈다. 영희가 느꼈어요. 철수가 나한테 화가 난 거야. 라고 느꼈는데, 예를 들면, 영희와 철수 사이에 화라는 걸로 연결이 됐어요. 영희 생각에는 철수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의식의 대칭성은 사실은 내가 철수한테 화가 나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라고 느끼고, 이런 거고, 무의식의 대칭성이에요. 투사적 동일 수도 있고, 일수일 수도 있고, 투사일 수도, 내사일 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열린 태도로 봐야 되지만, 여하튼, 대칭성이라는 거, 무의식의 대칭성이라는 거는, 쟤는, 쟤는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쟤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대칭성. 그래서 이 무의식의 대칭성에서는, 예를 들면, 어, 엄마가 딸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얘기 사례가 나오면서 사실은 엄마하고 딸하고 모녀지간이잖아요. 엄마하고 딸하고의 어떤 모녀 관계예요. 무의식의 대칭성으로 보면 여러분이 꿈꿀 때 혹시 딸이 나오잖아요. 딸이 나왔는데 그것이 내 딸하고 나하고의 모녀지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딸이 나왔지만 나하고 어머니하고의 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꿈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꿈에 대한 거를 할 때는 꿈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꿈 작업이라는 게 내가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것 때문에 어떤 이게 뭔가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나오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그거를 대치시키죠. 전치를 시켜요. 나하고 엄마하고 관계라는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그 내용을 꿈 작업에서 전치를 시켜요. 딸하고 나하고의 관계로 나오면서
꿈작업을 통해서 어떤 그 텐션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 무의식의 어떤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전체를 얘기할 때 작은 부분이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바디의 장기 역경 정신치료 책을 보면 어떤 꿈 얘기가 나오면서 돛대가 꿈에 나타나요. 근데 돛대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이 돛대는 하트잖아요. 하나 일부분이잖아요. 이 돛대가 나타난 게 사실은 배를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파트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대상관계들을 공부하신 분들은 부분 대상 있죠. 부분 대상. 부분 대상과 전체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 부분 대상을 만날 때는 뭐 엄마는 좋은 엄마야. 아니면 엄마는 나쁜 엄마야. 이렇게 분열돼 갖고 내 부분하고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숙해지면 엄마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전체 대상으로 만나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대상과 전체 대상으로 만나지는 것도 무의식의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철수가 나를 떠났어. 걔가 왜 나를 이렇게 멀리 대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의식의 대칭성으로 보면 내가 철수를 떠난 거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떠났다라는 거리감이 느껴졌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리가 연결돼 있다, 분리가 돼 있다, 거리가 있다, 분리가 돼 있다 있는 게 철수가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철수를 떠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을 안 해?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애착으로 얘기하면 회피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회피성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친밀함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딱 차단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대칭성이라는 거, 무의식의 어떤 모순, 어떤 부정, 제가 그런 거야, 뭐 이건 아니야, 뭐 내가 엄마야, 제가 딸이야, 뭐 이런 어떤 부정, 니게이션.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무의식의 일차적인 사고라는 거는 장소의 개념, 시간의 개념, 논리의 개념, 모순의 개념, 부정, 니게이션. 니게이션의 개념, 이런 게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예요, 그것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투사적 동일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 그, 이제 전이도 마찬가지고, 전이도 아예 과거가 현재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시간의 개념 없이 현실이 과거잖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인 거예요. 시간의 개념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선생님들 책, 요번 챕터에도 나오지만, 엄마가 굉장히 간섭하고 참 힘들게 하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랑 거리를 두고 결혼한 거에서 굉장히 처음엔 좋았어.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경험이 나의 중요한 타에는 나를 침범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간섭하는 사람이라는 대상 표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나를 침범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는 이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책에 너무너무 두통이 심한 거예요. 너무 두통이 심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무식의 대칭성처럼 내가 엄마고 내 아이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아이가 내재화된 엄마처럼 느껴지면서 얘한테 못 벗어나서 얘가 또 나한테 내 발목을 잡는구나.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면서 요런 병렬 관계.
나하고 엄마하고의 관계, 내가 새롭게 만나는 나의 중요한 타자, 남편, 아니면 내 자식, 이런 병렬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면서 두통이 사라졌다.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안이 벙벙하실 수도 있어요. 어안이 벙벙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토론하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무의식의 언어에 좀 익숙해지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첫 시간에 겁먹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읽어 오셔갖고 리플렉션 나눔 노트를 갖고 오시면 더없이 좋지만 못 읽어와도 당당하게 들어와서 그냥 그 시간을 즐기시면 돼요. 네, 읽어오시면 더 좋고 못 읽어와도 당당하게 그 시간을 즐기시면 돼요. 그게 톨러런스예요. 버티는 힘. 불안을 견디는 힘. 아, 나 하나도 못 읽었는데 시키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못 읽었어요. 그러면 돼요. 그게 톨러런스예요. 불안을 견디는 힘. 그래서 읽어오시면 좋고 못 읽어 오셔도 웰컴. 네. 음. 그리고 여기 양육의 삼각관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여기 발표하셨는데 양육의 삼각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상담 현장에서 위니컷도 그러고 여기 이제 이 그 케이스가 위니컷의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치료 관계를 유아와 엄마의 이자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와 유아의 이자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이자 관계를 어 우리가 홀딩 인바이러먼트 담아주기, 안아주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이자 관계를 안아주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엄마가 양육자로서 유아를 안아줄 수 있다. 이게 삼각이에요. 트리아드. 음, 우리가 보통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one person psychology, 한 사람 사이콜로지, 한 사람 심리학적인 접근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의 발달, 그 사람의 뭐 어떤, 뭐, 그 내면 세계, 이렇게 한 사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먼트만 해도 two person psychology,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오고 가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다른 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선생님들이 환자와 치료자로서 둘이서 만나지만 이 지금 뭐 6개월 됐어요, 뭐 10년 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슈퍼비전을 받으시잖아. 슈퍼비전을 받을 때 이 제3자가 슈퍼비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슈퍼비전을 하면 내면화된 슈퍼비전이나 슈퍼바이저라는 건 뭐냐면 슈퍼비전을 할 때 이 슈퍼바이저가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면화를 해요. 내가 내면화를 하고 요 두 관계에서 그거를 해. 그러면 요 삼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삼자가 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 내면화된 슈퍼바이저가 내 내적 슈퍼비전이 돼갖고 내 걸로 된다면 치료자가 내적 슈퍼비전을 해갖고 내 걸로 된다면 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즉시성을 갖고 현재의 상호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슈퍼바이저께 내면화가 되고 아직 내 걸로 아이덴티파이가 안 됐어. 그러니까 내 걸로 내적 슈퍼비전이 안 됐을 때는 소화되지 않은 슈퍼바이저가 여기 껴들어. 음, 그래갖고 두 사람의 상호 놀이가 잘못돼. 음, 한계라는 게 우리가 슈퍼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슈퍼비전을 만약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걸 안 다뤘을까요? 그러면 맥락에 관계없이 그걸 다뤄. 그러면 내면화된 슈퍼바이저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들을 내가 내 안에서 잘 담아놔. 그리고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 기다려. 기다리고 머물러줘.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담자 입에서 나올 때 그거를 같이 상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들어두시고 또 같이 가면 돼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가 1913년에 한 얘기가 거기 나오죠. 예를 들면 상담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마치 체스 게임 같다. 여기 이제 요번 챕터에 나오는데 체스 게임을 배우는 것 같은데 어,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체스 게임에 들어가서 가르쳐 줄 순 없다. 체스 게임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체스 게임 안에서의 상호 놀이는 즉각성, 즉시성, 창조성, 현재성, 실제성을 갖고 둘이서 상호 놀이를 해야 되는 거지. 체스를 요럴 땐 요로 옮기세요, 저럴 때 졸로 옮기세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판이잖아요. 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요 정도로 하고 이제 교과서로 다시 보기로 하고 음, 31쪽 제일 밑에 문단을 보겠습니다. 네. 무지와 알지 못함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저 사람 무식해. 그러면 이그노런트하다 그러죠. 사람이 뭐 아는 게 없어. 저 사람 무식해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문가가 not knowing의 자세를 갖는 거는 무식해서가 아니라 너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알지 못함의 자세로 너에 대해서 알아가겠다.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 뭐 여러 가지 개념적인 걸로 너를 이해하지 않겠다. 너의 너 자체를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not knowing하고 ignorance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식하다. 그러니까 일자 무식쟁이야. 이런 거는 뭐 문맹, 한글을 몰라.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는 뭐 무지해. 뭐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 하는 이그노런스하고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이그노런스하고 not knowing의 열린 자세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케이스먼트가 이분이 이제 뭐 뒤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하고 어, 자격을 다 갖추고 10년이나 되고 나서야 비로소 상담의 그 내담자를 조금 이해할까 말까 해졌다. 이거는 이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식해서가 아니라 난리지나 뭐 전문성이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not knowing이라는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를 내 몸에 체현하기까지는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슈퍼비전을 하거나 아까 이제 초보 상담을 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잖아요. 이론들 붙잡고 뭐 배운 거 붙잡고 막 이렇게 붙잡아 하다 보니까 아는 거에 집착하고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많이 공부를 하고 내 안에 다 체험되면은 얘네들은 다 이렇게 담아두고 너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낫 노잉의 자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하고 달라.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not knowing.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선입견을 갖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데피니션 안 내릴 거예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not knowing의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번 챕터에도 상담이라는 거는 유아와 엄마하고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유아와 엄마의 관계를 다 비유를 하는데, 어떤 엄마가 질색인 엄마예요? 아이한테, 너는 내 손바닥에 있어. 나는 너 다 알아. 이런 엄마는 아이를 질려먹게 하죠. 아이의 창조성, 아이의 뭐 여러 가지를 다 침범하는 엄마잖아요. 그런 상담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할 때 진짜 아이들이 굉장히 경이롭잖아요. 아이의 놀이
갓난아기들의 자라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경이롭고, 진짜 생명력의 분무기잖아, 완전히. 거기에 경의를 갖고 쫓아가야지, 너는 내 손바닥이야. 다 알아.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엄마는 아이를 질식시키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식한 엄마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not knowing의 자세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신비의 경험에 대한 faith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무지와 알지 못함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다라는 걸로 도피하냐? 이해하고 있다는 환상, 그리고 자기의 불안감. 이게 바로 역전이잖아요. 상담자가 하고 있는 거는 나는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척하고 거기서 안주해. 그래서 안정감을 느껴. 그래서 이래서 이런 거군요. 저래서 저런 거군요. 하고 포지티브하게 막 껴들어.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불안에 대한 도피다. 상담자가 불안해서 도피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잘 듣고, 아, 그거야, 저거야, 이랬어, 저랬어 하는 거하고, 이거야, 저거야, 이거지, 저거지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치료자가 알지 못함, not knowing의 긴장을 참아낼 수 있다면, not knowing, 그러니까 무식하거나 그게 아니라 not knowing을 참아낼 수 있다면 무지하거나 아까 뭐라 그랬어? ignorance.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그런 느낌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적절한 의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세. 그게 뭐예요? 네가티브 케이퍼빌리티. 기다릴 수 있는 자세. 근데 설쳐대. 이건 이거죠? 이건 이거죠? 이건 투사죠? 이건 투동이죠? 뭐 막 설쳐대. 이건 뭐예요? 내가 불안해서 내 불안을 톡톡 뱉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음, 기다릴 수 있어야지만 자기 기만적이고 섣부른 이해, 섣부른 이해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 너는 이래서 그렇지, 너는 이래서 그렇지, 이래서 그랬어. 라고 섣부른 이해. 이게 자기 기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마치 다 이해하고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섣부른 이해를 환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네. 이러한 이해가 줄 수 있는 것이란 사실 알지 못함을 알고 있다는 불편감에서 치료자를 방어해 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알지 못함을 알고 있다라는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다. 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도 자기가 받아들인 이론에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인 이론을 갖고 기대. 아까 이제 욕망하는 거죠. 어떤 기대를 갖고 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걸 다 놓쳐버리죠. 내가 갖고 있는 기대에 몰입하게 되니까 새로운 거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새 지금 유튜브 현상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뭔가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거를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는 거 말고 지금 정치적인 걸로 유튜브를 본다고 그러면 알고리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있는 것만 쫙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듣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열리지가 않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계속 우리가 정보를 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이제 분열 현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새로운 것에 열린 태도를 갖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거야. 친숙한 거. 친숙한 거를 보고, 유사한 거, 친숙한 거 보고, 이게 그거지. 하고 있으면 유사하다는 거는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낯선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사하고 친숙한 면에 내가 철커덕 붙어버리는 순간, 동일하게 보고 있는 순간, 여기에 낯설고 새로운 것은 눈멀게 되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해석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 43쪽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거를 보면은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는 먼 것 같고 뒤에는 먼 것 같으세요. 가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2하고 4를 얘기했어. 그럼 각자 자기 가정으로 얘기를 해요. 아, 2하고 2는 22 더하기 22의 2배니까 44니까 여기가 88일까? 12를 2개 더했으니까 20이고 44고 88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 얘를 요렇게 묶었어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고 12에 24니까 또 48. 요렇게 묶고 48이니까 여기서는 두 배, 두 배, 두 배를 했으면 여기는 아까는 요걸로 나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배, 두 배, 두 배를 했으면 여기는 96이겠죠. 두 배, 두 배, 두 배니까 96이겠죠. 그러니까 어, 어떤 얘기가 전개됐을 때 우리가 기대를 갖고 내 나름대로의 기대를 갖고 보면 아, 저 얘기는 저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음, 나름대로의 유사성을 갖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 페이지 45쪽을 보면 1, 2, 4까지는 이제 나왔어요. 4, 4, 8에 96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니까 여기가 두 개가 되려면 여기가 6이 돼야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어떤 가정을 할 때, 이게 곱하기로 보느냐, 더하기로 보느냐,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정, 내가 갖고 있는 가정이 아까 뭐예요? 메모리. 기억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가정으로 보면 내담자가 요 일부를 얘기할 때 요걸 거야. 요걸 거야. 저걸 거야. 라고 내가 계속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하튼 우리가 어떤 내가 그러니까 76쪽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똑, 76쪽에 똑같은 선이 세개가 나왔어, 이렇게. 똑같은 선이 세개가 나왔어. 하나는 여기 90도고, 하나는 60도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아, 이게 본래 얘가 이렇게 가는 삼각형인데,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아 얘가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로 누워졌나 보다. 이렇게 보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정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전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뭐를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 어.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 태도로 봐야 되는데 내가 요거를 보고 삼각형이야 라고 내 전제로 보면 그 사람을 삼각형으로 계속 보겠죠. 이거는 무슨 문제야? 이건 무슨 문제야? 뭐 이거는 뭐 외드팔 문제야? 뭐 이거는 뭐, 무슨, 뭐야, 이렇게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 열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열린 태도로 가져라.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라. 뭔가를 내가 의미를 내 맘대로 자의적으로 부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43쪽 해석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 음, 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리고 45쪽에서 환자의 듣기 방향 바꾸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 45쪽 제일 밑에 줄을 보면 알고 있다. 그걸 넘어서 알지 못한다. 요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엄마 문제를 계속 엄마 문제, 이제 이 사람은 엄마 문제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 문제에다가만 내가 듣고 있으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임신의 문제로 가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어떤 발목 잡힌 내가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을 때 내 아이가 나한테 발목을 잡고 내가 또 이 엄마와 유아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병행 관계가 일어날지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엄마에게만 포커싱을 하면 내 남자가 엄마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듣기의 방향을 바꾸면 이것도 상담자가 해석해 준 게 아니라 내담자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나는 엄마 얘기 쪽으로만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에 대한 거, 임신을 감췄어요. 남편하고 나하고만 알았어요. 근데 동생이 딱 보고 언니 임신했지? 이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 얘기였는데 임신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임신에 대한 얘기는 빼고 엄마 얘기만 계속, 엄마한테는 이건 비밀이야. 나는 엄마한테 내 사적인 얘기를 절대 안 알릴 거야. 이러면서 엄마한테만 포커싱을 했다면 이 내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엄마하고 자녀하고의 관계에 대한 위협적인 어떤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우리가 무의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엄청 재밌죠. 음. 여러분들 책 14쪽에 이제 그 첫 문단을 좀 보시면 억압된 무의식의 본질이 때로는 놀랍게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심지어는 병리적인 것조차도 무의식적인 희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도 내가 살고자 하는 복구 시도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병리적인 것조차도 거기에서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희망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이 겉보기에는 우리는 증상이 혐오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취약성을 복구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희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가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도 아니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분들의 아플 수밖에 없는 것들은 만약에 자기의 어떤 절실한 절규잖아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는 것들이 무의식적인 희망이다. 억압된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한 반드시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초적인 무의식에는 어느 정도 고유의 파괴성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들의 무의식적인 단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단서. 아, 그거가 어떤 실마리가 됐어. 이런 것들이 단서잖아요. 그런 단서들,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있는 귀를 갖고 지금 엄마 얘기를 하면서 나하고
태아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병렬 관계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단서를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내담자가 하고 있는 말, 내담자가 하고 있는 말인데, 내담자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보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는 무의식이라서 안 보여. 그런데 제3자랑 관계할 때는 그게 보여. 그래서 무의식을 볼 수 있는 거는 항상 제3자가 있어야지 봐지죠. 내가 스스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단서에 의해서 암시가 되는 그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추구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례에서도 임신을 한 거에 대해서 비밀이 깨지고 갑자기 동생이 알아차리면서 엄마가 알게 되고 엄마 때문에 골치가 지끈지끈 아픈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까지가 갔으면 이 사람은 이 골치가 아픈 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아, 내가 지금 아이를 갖고 이 아이하고 나하고 엄마의 관계가 재현되는 것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인식하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14쪽 제일 밑에를 보면, 그리고 이때에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그리고 이때 치료 과정은 환자가 이제 분석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한다. 아까 이제 직면했잖아요. 지금 그 사례에서도 아, 태아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뭔가가 위협을 느꼈구나. 이걸 직면하면서 두통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과거는 과거의 상태 그대로 현재에서 재경험은 되지만 사이킥 이큐벌런스죠. 이게 말하자면 전이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투사적 동일시일 수 있는 관계예요. 사이킥한 거가 지금 현지하고 자꾸 오버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킥한 거는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 내 안에서 내면화된 거잖아요. 그 내 내부 세계가 지금 현실의 외부 세계는 그 과거의 그 세계가 아닌데 과거의 그 세계로 자꾸 현실을 인식해. 이게 사이킥 이퀴벌런스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면 세계라는 거는 과거의 경험이 내 안에 표상화된 거잖아요. 이 내면 세계로 현재 지금 세상을 해석하면서 유사해도 다른데, 동일한 걸로 자꾸 보는 거. 이퀴벌런스. 이퀄로 보는 거야, 이퀄. 그러니까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계속 과거에서 매몰돼 갖고, 과거 그대로 사는 거. 그리고 이때 치료 과정은 환자가 이제 분석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한다. 과거는 과거의 상태 그대로 현재에서 재경험되지만,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 요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과거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분석가는 과거 대상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져 버리거나 보복하지 않고 견뎌주죠. 견뎌주고 사용되죠. 내가 사용되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분석가가 환자의 무의식적인 추구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환자한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견뎌주는 거다. 그때 과거에 나한테 학대적인, 방임적인, 외상적인 대상처럼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너져 버리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견뎌주는 거다. 그런 게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분석 과정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이다. 물론, 애착 외상을 경험한 분들의 어떤 그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역전이가 일어나죠. 혐오스러움, 감당하기 싫은, 확 보복하고 싶은, 아니면 상담 상황에서 보복이라는 건 뭐예요? 그럴듯한 해석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럴듯한 해석으로 공격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한 평온하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힘들 때 불안을 견뎌내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은 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전능해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적대적인 거와 어떤 그런 어떤 비난이나 적개심이 나와도 나는 평온해. 이게 아니에요. 불안하죠. 그리고 힘들죠. 그리고 뭔가 나도 그냥 해석으로 확 공격해버리고 싶고 힘든단 말이야. 근데 견뎌내는 거지. 내가 전능해서, 유능해서, 모든 것이 통달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뭐 있으면 17쪽 마지막 문단 밑에서 여섯째 줄, 17쪽 밑에서 여섯째 줄에 가면 실험적인 동일시, trial identification. 실험을 하는 거야. 트라이를 하는 거야. 트라이를 하는데 실험적인 동의시. 또 무의식적인 역량에 의한 소통. 우리가 말로 하는 소통이 아닌데, 쟤를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뛰지? 쟤를 만나면 왜 이렇게 내가 막 조언을 해주고 싶지? 쟤를 만나면 왜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졸리지? 뭐 이런 내가 받고 있는 무의식적인 영향. 이 저 사람이 나한테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네. 투사적 동시란 말이에요. 음, 음, 어, 그리고 안아주기, 담아주기, 음, 무의식적인 교정을 위한 단서와 선도 반응, 무의식적인 교정. 예를 들면, 여기서도 사례가 나오지만, 어, 치과를 갔는데, 치과 의사가 잘못해서 나를 상처를 냈다. 음,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그 전치인데, 예를 들면, 지금 치과 의사라는 전문가가 환자한테 부주의하게 치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부주의하게 나를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입이 말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한 얘기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너도 전문가인데 나한테 주의를 잘 기울여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너가 전문가인데 뭔가가 부주의해서 내가 너한테 와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뭔가가 무의식적인 교정. 너 좀 제대로 좀 해봐. 이런 무의식적인 교정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선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18조 필요로 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거는 need,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밥 먹고, 아주 맛있는 에스프레소와 티라미수를 먹고 싶어. 이거는 필요가 아니라 소망이죠. 우리는 필요한 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달 단계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거는 필요한 거야, need. 근데 wish,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바람, 욕망.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환자의 무의식적인 희망, 위니캇의 머뭇거림의 시간, 이것도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현우르기 얘기하면서 헤지테이션, 머무름의 시간을 견뎌주고,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숙명, 데스티니를 찾을 수 있는 분석 공간을 제공하기. 환자가 스스로가 자기의 데스티니, 우리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가 이렇게 취약하면 취약한 대로, 또 유능하면 유능한 대로 내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죠? 내가, 내가 꼭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이런 취약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데스티니를 어떻게 수용하고, 요 상태에서 어떻게 사느냐. 라는 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분석 공간을 제공하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
내적 슈퍼비전이라는 핵심 개념으로 모아진다. 지금 말한 것들이 내적 슈퍼비전이다라는 거예요. 내적 슈퍼비전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실험적 동일시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내담자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내담자처럼 빙의가 되는 거야. 음, 내담자 시각으로 느끼고 내담자 생각으로 사고하고 내담자 감정으로 느끼고 내담자의 신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저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 분석가가 환자 자신의 과거력, 성격에 비추어서 분석가의 언행을 환자가 어떻게 경험할까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일종의 반자동적인 전의식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분석적인 과정이라는 거는 이 분석적인 과정이 따로 있고 치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분석적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게 치료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상담자가 지금 담아주고, 담아주고, 안아주고, 실험적인 동일시를 해주고, 무의식적인 교정의 단서를 쫓아가지고, 그 선도 반응에 반응해주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과 필요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주고, 머뭇거림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반쪽짜리 해석을 해주고, 징검다리 해석을 해주고, 그 사람의 과거력과 자기가 말하는 여러 가지 아까 이 얘기하고 사 얘기하고 할 때, 아, 이런 경험 했겠구나 하고 실험적인 동일시를 하고 이 자체가 치료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수용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치료 따로 과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적 슈퍼비전 이 자체가 치료다. 이게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가 내가 이 사람의 우울을 해결해주고 불안을 해결해주고 뭔가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네. 이러면서 실험적인 동일시 안아주기, 담아주기, 머뭇거림, 뭐 이런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내적 슈퍼비전 과정들, 이것들이 결국은 치료라는 거예요. 치료가 딴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저는 그 사실 때마침 슈퍼비전 발표가 있어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어, 추구력을 풀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을 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막 그 자기 비판과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런 중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약간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아까 그 불안에 대한 도피? 그것이 어떤 저한테는 해석이나 뭐 정의 이런 걸로 좀 여겨졌는데 그게 나만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또 반성과 이런 것들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담자를 만난다는 그 과정이 이제 아까 그 슈퍼비전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거기에 좀 꽂혀 있는 중인데 내가 너무 스스로 그 내담자를 정의하고 결국에는 내담자가 내 정의대로 끌려오도록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서 저한테는 좀 어쨌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케이스먼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 이론에 우리가 이제 내담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나는 거는 뭐 이론은 종이고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 내담자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론을 재발견하게 되더라. 이론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네.
이론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이론이 재발견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가 지금 26쪽에 있어요. 임상 작업은 여섯 번째 줄. 임상 작업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간 길을 독자적으로 발견했을 때 특히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는 느낌을 갖는 것 같다. 차이가 있다면 분석가는 흔히 도구마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무의식 과정에 의해서 이런 길로 인도된다는 점이다. 네. 환자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점이다. 음.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좀, 한 명의 내담자가 좀 떠올라서 나는 그 아이한테 좀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상담할 때 좀 상담자를 신뢰하게 하려고 너무 많은 그 질문과 답을 요구했던 제 모습이 좀 새롭게 조금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 불편하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과거로 자꾸만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부모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셨던 것들이 있었는지 자꾸만 과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제가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지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중인 것 얘기를 네, 들으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언어가 우리한테 체현되기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 29쪽의 중간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무의식을 알 수 없다.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명상이나 뭐 알아차림을 깊게 또 하는 분들은 어떤 그 아주 생각지 못한 이미지를 본다거나 이렇게 통찰을 스스로 해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정신분석을 여러 번 받거나 이제 또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은 아까 그런 내적 슈퍼비전을 겪어서 자기 무의식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대충 읽었는데 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클래스 두 개 같이 하셨던가요? 하나 위니카트하고 애착 위- 했죠? 위니칸만 아, 위니카트 위니칸만요. 하셨구나. 네. 아, 애착을 할 땐가 우리가 아마 다룬 내용 중에 어, 내가 나의 무의식에 대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막 자기 일기를 쓰거나 자기 성찰하거나 자기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 내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 전에 내가 쓴 일기하고 내가 더 알고 나서 쓴 일기는 전혀 다르다는 거가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읽은 그 부분을 보면은 29쪽 두 번째 문단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무의식을 알 수 없다. 억압을 통해 어떤 요소들이 의식적인 자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계속 저항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속성상. 하지만 무의식적 갈등에 대한 단서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 새어나오고 있어요. 줄줄이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고 관계 양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말투, 뭐 여러 가지 자세, 뭐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무의식이 다 나고 있죠. 만일 이러한 무의식적인 의사소통이 환자에게 의미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면 줄줄이 새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 근데 나는 내 거를 못 봐. 나는 그 무의식에 잠겨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보고 제3자는 그것들이 보여. 그래서 관찰을 돌려줘. 그래서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으로 돌려준다면 이전의 억압에 의해서만 다루어졌던 것들을 이제는 의식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의식적인 통제
적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본능이 있는 곳에 자아가 있게 하라 하는 유명한 프로이드의 말이죠. Where id was, id가 있던 곳에 where id was, there ego shall be. 이제 이렇게 내가 많이 억압돼 있던 것들에서 인식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이고가 되면 내가 그거를 적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통제도 가능하고 내가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내 스스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속성상. 아, 그럼 선생님 그 유명한 뭐 이런 그 심리학자들도 정말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주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두 다 어떤 무의식적인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이런 뭐 내담자와의 관계나 집단이나 아니면 일상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서 그거를 이제 의식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진짜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유명한 심리학자들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의 이제 이게 분석적인 거를 보면 뭐 마가렛 리틀도 위니캇한테 받고 뭐 클라인한테 비욘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몇 년간에 음, 걸친 교육 분석을 받잖아요. 자기가 하기가 어렵잖아.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훈련 중에 교육 분석을 다 네. 받으시잖아요. 네. 그 그래서 그 최종 단계에 가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부분보다는 자기 인식이 더 잘 되는 이제 단계에 물론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물론 네.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어, 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이러면서 보는 눈이 생기고 우리가 무의식의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꿈이라는 걸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무의식의 대칭성 뭐 누군가 나를 떠났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떠나온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언어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더 익숙해지지만 쉽진 않다는 거죠. 네. 케이스먼트가 앞에서 얘기할 때, 뭐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니면 분석적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5번, 뭐 이렇게 지금 역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세팅 자체가 다르고, 지금 아, 네.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는 10회잖아요. 네네. 저, 10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위니컷 공부하실 때 본 것처럼, 위니컷도 이렇게 소아들을 치료를 하는데, 그렇게 먼 곳에서 온다든가, 뭐 전쟁 후에 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분석적인 세팅을 할 수 없는 환경인데, 위니컷 자체는 분석적인 애티튜드로 그 소아를 다루니까, 비록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분석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이분은 그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10팩이라는 한계 내에서 내가 이런 분석적인 훈련과 시야를 갖고 사람을 대하면 같은 10팩이라는 한계에서 건질 수 있는 거는 조금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음. 분석적인 태도를 갖고 뭐 수용 전념 치료를 써도 되나 이제 이런 게 혼합적 통합이라 그러죠 요즘 그런 거를 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이제 수밖에 없는 게 아, 지금 10팩이라는 게 네. 10팩이라든 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죠. 근데 아, 사실 10팩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나라는 요소 또 그 사람의 요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런 분석적인 훈련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면 다르죠.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인지 행동 치료의 최근의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것들이 다 발달이 되고,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을 어떻게 도구로, 아까 종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근데 종으로 사용해서 뭐를 하냐? 내담자랑 만나는데 종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참. 네. 저도 그 이제 남노이 자세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상담자의 개입이 어떻게 적절히 이제 해 나가야 그런 자세를 바탕으로 어쨌든 그 관계에서 어떤 개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지? 계속 이제 그런 질문이 좀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분석을 받고 상담을 받아도 분석을 안 해주거나 해석을 안 해주는 상담이 저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음, 제가 또 그런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저의 또 성향적인 게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좀 고민이 되고, 음, 힘든 또 저의 어떤 그런 불안을 다뤄가면서, 또 해나가야 되는데, 음, 되게, 네, 많이, 이제 이 과정을 하면서 좀 많이 좀 다뤄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음. 개인적으로는. 예. 선생님 이 책은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보기는 했고, 그러니까 읽어보진 않았고, 알고는 있었는데, 음.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읽어보는 거예요. 아, 네네네. 조금 그런 의문을 갖고 조금 이렇게 숙고를 좀 해보시면서 길을 찾아가시면. 그리고 네, 선생님이 상담 현장 자체가 조금 짧은 데죠? 맞아요. 저희도 시팩이 이제 세팅이 시팩인데,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이다 보니까 네. 뭔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또 상담이기도 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분이 잘 쓰는 얘기가 뭐냐면, 단서? 단서를 우리가 읽는 거. 그리고 내담자가 선도하는 걸 쫓아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물론 청소년 상담은 특수 상담이고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이분이 단서를 잡아내는 거, 그리고 내담자가 얼로 선도해 나가는 거를 알아차리고 쫓아가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상담의 깊이가 달라지고, 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눈을 익히면 선생님이 그런 스펙이라는 어떤 조금 한계 안에서도 또 다른 시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심층을 만날 수 있는. 그 단서를 읽을 줄 아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분이 계속 내적 슈퍼비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10쪽에서, 10쪽에서 두 번째 문단, 이 책에서 이런 거를 한번 봐요. 암과 알지 못함의 사용 바로 위의 문단. 이 책에서 나는 치료 시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환자의 시각에서, 환자라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 내담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를 얘기하고 사를 얘기했어. 그럼 내가 그 이하고 사라는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아, 이런 환경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받겠구나. 이런 환경에서 나는 대상을 어떻게 받겠구나. 이런 환자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내적 슈퍼비전이라는 과정을 조직적으로 발달시킴으로써 일상적인 치료 작업에서 만나게 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여기서 치료 기법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문에서부터 쭉 나는 치료 기법을 얘기하겠다. 근데 이 기법이라는 게 테크닉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그 단서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 내담자의 선도를 어떻게 내가 잘 쫓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이 사람이 기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론은 아니니까 기법이지, 그죠? 네. 내가 독자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내적 슈퍼비전의 과정, 즉, 듣는 법. 듣는 법이 진짜 빙의가 돼서 듣는 거예요. 빙의가 돼서. 그 사람이 돼서, 내담자가 돼서. 듣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심리치료에 내재된 많은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가 지금 케이스먼트의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있지, 내가 이 내용대로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상담하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지향점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이제 불안이 되게 높은 상담사인데, 오늘, 오늘 들으면서 불안을 견디는 힘을 많이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섣불리 해석을 하거나,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막 이렇게 주도하지 않고, 이렇게 배경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은 불안을 좀 견디는 힘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남자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한 번도 저는 이제 해주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내 남자 입장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안 가져봤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나를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 내담자들은 다 보고 있죠. 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보고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